안녕하세요. 안지현입니다. 중국 우한 폐렴 환자를 시작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폐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폐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세상을 떠난 원로 코미디언 남보원 씨도 폐렴이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위에는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많은데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한국인의 사망 원인은 1위는 암, 2위 심장질환, 3위는 줄곧, 뇌혈관 질환, 즉 중풍, 뇌졸중이 차지하고 있다가 이번에 폐렴이 3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폐렴으로 인한 사망 환자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서 폐렴에 대한 기본 상식을 살펴보죠. 숨을 쉬면 바깥에 있는 산소가 폐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폐에서 안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몸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게 되는데 만약에 폐염증이, 즉 고름이 가득 차 있는 상태라고 하면 제대로 산소가 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몸 안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몸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겠죠. 즉 숨을 쉬지 못하고 갑갑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폐렴에 걸리면 보통의 경우는 열이 많이 나고 기침을 하고 가래가 끓고 나중에 숨이 찬 상황까지 오게 되는데, 간혹 특정한 세균이나 곰팡이의 경우에는 가래가 잘 생기지 않는 마른 기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진찰을 할 때는 우리가 체온을 재고 혈압, 맥박, 호흡을 재게 되는데요. 혹시 열이 많이 진짜로 나는지, 혈압이 떨어진 쇼크 상태가 와 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이렇게 청진을 해서 폐에서 이상한 소리, 즉 폐 안에 가래가 잔뜩 끼어 있는지 소리를 들어보기도 합니다. 열이 나고 기침 가래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검사가 X선 촬영입니다. 이렇게 찍어보면 폐 하얀 부분, 즉 염증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모호한 경우에는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CT를 촬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가래까지 나온다고 하면 가래를 받아서 그 안에 세균이 있는지 확인하면 좋겠죠. 또한 열이 많이 날 때는 실제로 몸 안에 염증이 많이 올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 검사를 하기도 하고, 인플루엔자, 즉 독감이 도는 시기에는 코 안이나 입안에서 면봉으로 이렇게 긁어내서 바이러스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세균, 결핵, 바이러스, 곰팡이 등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침을 할 때 몸 바깥으로 침방울이 튀게 되면 이것을 들이마신 사람이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결핵 등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X선 촬영을 하면 정상적인 사람은 오른쪽 폐와 왼쪽 폐가 이렇게 까맣게 보입니다. 공기가 있는 부위는 까맣게 보이고 심장, 뼈가 있는 부위는 이렇게 하얗게 보이죠. 심장이 가운데 있으니까 가운데가 하얗고요. 까만 부위 사이사이에 이렇게 선처럼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갈비뼈입니다. 만약에 폐렴이 생겨서 폐염증이 많이 생기게 되면 그 부위에 이렇게 하얗게 염증 부위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더 심하게 되면 이 염증이 진행돼서 왼쪽 폐와 오른쪽 모두에 덕지덕지 하얗게 보이는 이런 폐렴 소견이 나타나게 되죠. CT는 컴퓨터 단층 촬영, 그야말로 단층, 누워있는 환자의 가슴을 이렇게 단면을 여러 장으로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경미한 폐렴일 때는 이렇게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죠. X선에서 잘 보이지 않는 부분도 CT를 찍으면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폐렴이 더 진행돼서 심해질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이렇게 하얀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만큼 까만 부분, 즉 건강한 폐가 줄어들기 때문에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할 수 있는 깨끗한 건강한 폐포의 부분들이 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원인이 만약에 세균에 의한 폐렴이라고 확인이 되면 항생제를 사용합니다. 물론 이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의심이 될 경우에는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주사나 먹는 약으로 항생제를 쓰고요. 만약에 혈액 검사를 했는데 몸 안에 산소 농도가 부족하다, 즉 산소가 폐 안으로 잘 들어오지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본 것처럼 콧줄로 또는 마스크를 씌워서 산소를 투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산소 농도가 낮아서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큰 튜브를 목 안으로 넣은 다음에 인공적으로 이렇게 기계를 통해서 호흡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국내 폐렴 사망 환자 수가 10년 동안에 무려 3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요. 폐렴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는 세균은 폐구균, 다른 말로 폐렴구균입니다.
이 폐렴에 걸릴 위험이 높은 사람은요, 심장질환을 갖고 있거나 당뇨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폐질환을 갖고 있거나, 특히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보다 3배에서 4배 이상 폐렴에 걸릴 위험이 높기 때문에 담배를 꼭 끊어야 됩니다. 또한 면역을 떨어뜨리는 약을 먹고 있거나 장기 이식을 통해서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을 먹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면역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폐렴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폐렴구균에 대한 예방 백신이기 때문에 이 주사를 최소한 2회 이상 맞으면 폐렴에 걸릴 위험이 많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폐렴의 원인이 꼭 폐렴구균만 있는 것은 아니죠. 특히 이번에 중국 우한에서 폐렴을 일으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실제 사진입니다. 전자현미경으로 봐야지만 보일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크기인데요. 과연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해서 폐 안으로 잘 들어오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일부 나온 연구 결과로 볼 때는 사스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폐 안에 있는 ACE2, 이 ACE2라는 물질을 거쳐서 이 수용체를 통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기 쉬워진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연구 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ACE2, 우리말로는 안지오텐신 전환 요소 2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수용체로 이용해서 세포 안으로 잘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폐렴이 어떤 원인으로 생기고 어떻게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기전으로 들어오는지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